한국의 이상로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요. 원래 MBC 방송국의 부국장 출신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도 지냈던 분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채널 카메라 고발로 이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상로 기자라는 분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민주당이고, 민주주의에서 절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절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의 이 경선 과정은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당의 경선 자체가 이게 무효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나가 있는 허겸 기자가 이 이상로 기자의 주장을 영상에 담아서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당내 경선을 대체한 여론조사를 하고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도 다 공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공모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공모했다고 보느냐면 이것은 국민인 이준석 앞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문이 오면 당연히 출구위원회를 열고 이 공문 이거 이상하잖아.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다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한 분이에요. 그분이 공직선거법 대8조와 57조 53을 몰랐다?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을 대표하는 투표권을 주는, 그것도 이번에는 여론조사 한 명이 당원 60배의 투표권을 행사했어요, 여러분. 제3차 때.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했던 정홍원 씨가 그걸 몰랐다? 아니, 선거관리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분이, 그리고 상임위원까지 하신 분이 일반 선거에 관한 매일 하는 윤석열의 몇 프로다, 이재명의 몇 프로다, 이거 하는 것과 투표권을 60장에서 50장의 투표권을 주는 그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그 더불어민주당은 3차에 거쳐서 다 봉투했는데 그걸 몰라서 국민의힘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2차 때 황교안 후보처럼 아니 이상하니까 좀 공개하십시오. 그랬더니 공개 못해. 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개 안 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감추면, 여론조사 결과를 감추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몇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1, 2, 3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3차 또 왜 발표했느냐? 2차 때 걸렸거든요. 2차 때 황교안 후보가 강력하게 항의한 바람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공문을 입수했죠. 증거물을 입수한 거예요. 저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했는데, 제 가처분 신청 내용은 뭐냐면, 선거가 갖춰, 투표가 갖춰 일반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경선은 무효다. 무효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에 이 공문을 급하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다 내려면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걸린 겁니다. 이거는 빼박진 거예요. 네네. 경선 결과 이상하다. 영수증 좀 확인하자. 네, 자, 숨기는 놈이 법인이다. 경선 결과 공개는 당연한 권리. 이건 뭐 당연한 권리. 네. 오늘 이준석은 부정선거 한 통속이다. 예. 그 이상로 기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셨을까 봐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요. 한국의 이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투표권을 주고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관한 일반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 3항을 보면은 투표권을 주고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반드시 공개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3차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황교안 후보가 2차 때 공개하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홍원 당내 경선관리위원장이 공선법 108조 12항에 의해서 공개 못한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 법을 모를 리가 없는 경험이 아주 많은 분인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몇 명이서 모의하면은 1, 2, 3등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서 발표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경선 결과는 무효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상로 기자의 설명입니다.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떨어져서 억울하니까 주장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한국의 공직선거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되면 그렇게 나온 후보가 과연 후보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후보로서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들 지금 바이든처럼 정당성 없는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가 뭐 부정선거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요. 일단 무효 소송이 진행이 되고는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이 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게는 완전히 비극과 같은 일이다라고 아주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죠. 지금 이제 언론들이 마치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 이 두 사람의 대결인 것처럼 계속 꾸밀고 있는 그렇게 보도를 자꾸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근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매우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역투표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재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를 찍어주려고 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반대파가 극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석연치 않은 경선 결과를 가지고 석연치 않은 지금 대선 후보가 나와서 이 석연치 않은 대선 후보가 지금 김종인 씨니 뭐 또 당대표니 이런 친구들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뭐 헤게모니 싸움하고 있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전히 코미디로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 다 마찬가지인데 둘 다 대통령이 돼도 문제인 사람들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미국 내에도 지금 교포사회에서 예전부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심하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될까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또 국민의힘 쪽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캠페인 운동들, 모임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치 보수 쪽의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가 되는 것처럼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냥 설명이고 뭐고 없습니다. 설명도 없고 해명도 없고 설득도 없고 타협도 없고 협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러지. 야 우리가 제1야당 후보야. 그냥 밀어붙이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거기에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윤석열로 모이면은 그러면 당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지금 확 올려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다 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쇼다, 작전이다, 이미 다 계산되어 있는 작전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미 많이 그 위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예전부터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여론조사는 국민들을 오도하기 위한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들을 생각을 바꿔놓기 위한 하나의 선전 도구로 지금 사용된 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게 지금 여론조사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 여론조사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10몇 퍼센트 차이 이상 차이를 내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라면 그게. 지금 굉장히 태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후보는 그 둘이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뉴스앤포스트는 아직까지 한국 대통령 후보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저희는 되도록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예,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그 탄핵 비리 문제를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탄핵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황교안 후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민경호 의원이랑 같이 함께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국토본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이 언제 대선 캠프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김경재 후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죠. 왜냐? 국민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원 수가 500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자기네들이 주장한 거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당원 수를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지금 사실 다 따져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50만 명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당원 숫자가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대통령을 뽑는 표는 국민들의 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회의원이 많은 당이 대통령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표를 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국회의원 한 명도 없더라도 국민들이 몰아주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혁명당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50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입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저희는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행정 경력으로는 가장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다 우다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무시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죠. 예. 어쨌든 3수생이나 4수생이나 떨어져 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간절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상정 의원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희는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예, 어쨌든 간에. 근데 아직 후보들이 이렇게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딱 둘만 가지고서는 양자 구도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한국의 언론 행태를 보면은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난다. 국민들을 너무 개무시하는 거죠. 야,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될 거야. 너희 개돼지들은 이거 알 필요 없어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언론에 저도 저널리스트랍시고 이렇게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언론사들이 얼마든지 이런 군소 정당들 취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 명씩만 보내서 그냥 담당 한 명만 맞춰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무슨 누가 불질러야지 불구경하러나 기자를 보내는 이런 한심한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다 막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 언론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하면 또 혈압 오를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저희 허겸 기자가 얼굴을 내밀질 않았는데 내일은 꼭 얼굴 내밀고 인사드릴 겁니다. 계속 저희 허겸 기자 활동에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